180개 가맹점 100억 정도의 매각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왜 사업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허탈하게 웃음뿐이 안 나와요. 왜냐면 후회가 돼서요. 후회가. 그냥 냅뒀으면 더 많은 가맹점도 오픈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브랜드를 런칭해서 회사를 좀 더 키웠을 텐데, 우연치 않게 아는 분이 그냥 농담 삼아 매각할래 하다가 좋은 가격을 주면 매각하지 했다가 매각을 하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 팔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했는데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국 사업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시작하게 됐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당시에 180개 가맹점이면 100억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치로 좀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웃음뿐이 안 나오는 게 저도 굉장히 자수성가한 스타일이거든요. 3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누님들이 계셨지만 거의 이제 홀로 생활을 했어요. 풍파가 너무 심했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1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팔게 됐죠. 그러셨구나.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표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 보시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100 코리아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100 코리아는 현재 100 샤브 편백찜이라고 6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메밀땅이라는 브랜드를 한 10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그 브랜드를 기획하거나 또 빨리빨리 사업 전개해 나가시는 걸 보면 진짜 놀라움을 좀 계속 느끼는데, 예전에 처음 100억에 매각을 하셨던 그 샤브향,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선두주자의 어떤 업체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시게 된 걸까요? 샤브향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수성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고생을 하다가 2004년에 5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자본이 저도 없으니 뭐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못했고, 경기도 일산에 우연찮게 아는 분이 무슨 굴에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아는 지식 안에서 메뉴를 좀 개발하고 그거를 프랜차이즈 할 수 있게끔 소스를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제조 공장에 OM을 줘서 그걸 가지고 그런 업체에다가 컨설팅하면서 식자재를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브랜드를 하나 또 이제 컨설팅을 해줬는데, 브랜드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쌈촌이라고 월남쌈 앤 샤브, 그거를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삽시간에 광고에 한 40개 정도 점포가 나갔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저희 회사를 이제 배제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고기 업체만 한 달에 납품을 해도 순수익이 2천 정도가 순이익이 났는데, 제가 과감하게 포기를 했어요. 나 2천만 원 안 벌어도 되니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사업 안 하겠다. 와, 쉽지 않은 결정인데.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체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샤브향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만들었는데, 저희는 직영점부터는 하진 않았어요. 저도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직영점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니까. 마침 그 쌈촌을 하시던 천안의 성정동의 점주가 이 쌈촌의 본체는 저 마대표다, 샤브향이 본체니까 샤브향으로 좀 바꿔달라. 아마 저희가 최초일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1호점부터 시작을 했던 게 샤브향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한 게 전국에 한 몇 개까지 나왔었죠? 그게 한 250개까지 나갔죠. 매각 후에도. 250개까지. 그러니까 매각 후에까지 가맹점을 계산해보면, 혹시 그 쌈촌이란 브랜드는? 쌈촌이란 브랜드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 정도 이상은 나갔어요. 그렇게 이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시다가 매각을 하시고, 어떤 걸 하시다가 다시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가맹 사업을 또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 사실 샤브향을 매각하기 전에 제가 미국에 진출을 하고 싶어서 한 2번 정도 뉴욕이고 LA이고 시장 조사를 했었어요. 외식 쪽으로 말씀하시는 네, 걸까요? 저희 샤브향을 글로벌로 좀 키우려고 시장 조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회사를 매각하는 바람에 제가 못하게 되고, 그냥 제가 독단적으로 혼자 LA에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샤브향 1호점을 제가 이제 만들었죠. 근데 미국에서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한국 분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보통의 한국의 식당들은 모든 음식이 다 있어요. 일식, 중식, 한식, 뭐 여러 수많은 음식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양반은 뭐 샤브향이라는 거를 가져왔는데 메뉴가 딱 하나야. 뭐 샤브샤브 월남쌈, 저 크평수에
한국에 주소는 미친 사람이구나. 아, 이거 망하러 왔구나.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하고 장사가 잘 됐죠. 그리고 나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미국은. 왜냐하면 뭘 찌개를 하나 끓이려고 그래도 아시다시피 후두, 닥트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에 만불? 우리나라도 뭐 1,000만 원이 넘으니까. 그럼 100평 정도 하려니까 닥터비만 한 3, 4억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허가 낼려니 뭐 6개월, 1년씩 걸리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역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미국에서는 이 프랜차이즈를 이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왔는 게 한국 사람들 빠르잖아요.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카피가. 저희가 장사가 잘 되니까 한국 사람 중에서 이거 봐라. 그래서 저희 내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희 속사정을. 고기를 그렇게 주고 저 야채 주고 원가율은 얼마나 되니? 아니 뭐 30%도 안 돼요. 벌써 외식하는 사람은 깜짝 놀란 거죠. 이런 장사가 있어? 저 장사 잘 되네? 이 사람들이 아마 한국에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샤브양이 굉장히 다 대박이 나니까 한국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샤브양 옆에다가 뷔페 형태의 샤브샤브집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를 아마 이제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거를 벤치마킹하고 서울에 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도 샤브야라고 샤브 향인데 샤브야. 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랐죠. 그때 시기에는 제가 샤브양을 힘들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이미 매각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시 저는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벌게끔 해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샤브샤브 집들이 많이 생겼고, 그 외식업 문화에서 수백 가지 음식을 하던 사람들이 단일 메뉴 샵으로 창업들을 크게 해서 성공들을 하고 있고요. 그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100이라는 또 다른 샤브 브랜드를 또 기획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업을 전개를 하고 계신데, 예전에 샤브향을 기획했을 때랑 또 100을 기획했을 때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미국에서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하면 투자비를 적게 하고 닥투 이런 시설 없이 할 수 있나, 뭐 많은 생각하는데 누가 그 대만의 볼링 포인트라고 거기는 닥트가 없어요. 깜짝 놀라서 바로 달려갔죠. 갔더니 고체 알코올로 끓여서 뭐 샤브샤브를 1인분으로 이렇게 하는,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와서 저 고체 알코올이 제가 알고는 상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데피는 역할로 알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끓이는 역할이 되지? 그래서 주방 업체들하고 많은 연구 끝에 그 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1인 샤브샤브 형태로 용기를 또 개발해가지고 이거면 됐다 가야지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미국은 너무 가게 내는데 조건들이 까다롭고 하나 오픈하려면 뭐 1년도 걸리고, 그래서 차라리 한국이 빠르니 한국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고체 알코올 가지고 편백이라는 나무를 제작해서 1인분짜리도 제작하고, 서울의 설해마을에 100 샵이라고 브랜드를 만드는 와중에 브랜드 네이밍 만드는데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새 100세 시대에 맞게 그렇다고 100세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100 뭐 이렇게 하면 의미도 있다, 건강한 음식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로고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김현장에서 내용 증명이 왔네요. 왜요? 100을 약간 이래다가 이렇게 했더니 맥도날드다 이거야. 이 아치형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글로 100으로 고치게 됐죠. 역시 대기업은 브랜드 이미지를 엄청나게 생각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설해마을에 그렇게 1호점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편백이라든지 1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너무 빨리 다가온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역시 한국 사람은 국물이 있고 뭐 이렇게 얼큰한 게 있고 담가 먹고 이런 걸 아직도 선호하니, 그전에 내가 샤브향도 했으니 이거를 그냥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존의 샤브샤브 집들은 뭐 샤브만 해서 먹지만 편백을 세트화해서 편백찜에 샤브샤브에 월남쌈에 먹는 완 세트로 만들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매뉴얼을 바꾸게 됐죠. 그래서 설해마을에서 오픈했을 때 결과가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 사업을 할 때는 거의 99%가 좋은 장소에서 직영점을 해서 줄을 세우고 광고하고 마케팅해서 가맹 사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병적인 게 있어요. 그건 아니다. 샤브양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성공해서 입소문으로 터졌듯이, 다시 한번 100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해야 그게 진정한 것이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곳에서도 저 정도 하면 얘가 정말 좋은 자리에서는 진짜 매출이 상당히 틀릴 거 아니냐.
또 다른 가맹점주님들이 사실 엄청 좋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오픈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검증을 하고 윗바닥부터 단단히 해놔야 어디 가든지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상권이 안 될 때는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이 정도는 이 정도밖에 매출이 사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피투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희는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100이 설해마을에서 시작했지만 의외로 장사가 잘 됐고요. 파주 운정점 같은 경우는 사실 테이블이 9개뿐이 안 됩니다. 28평밖에 안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사건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왜? 무한리필집에서 테이블 9개에서 한 달에 7천을 파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테이블 9개에서 그렇게 판다는 거는 무한 리필은 회전율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다라고 보통 생각들 하는데. 보통 앉으면 2시간인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매출이 나오는 거 보고 손님들이 기다려요. 거기 말고는 대안이 없었구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가성비가 좋고 맛있고 좋으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안 가고 기다렸겠죠. 그렇게 100이 탄생하는 거는 정말 저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정말 마케팅을 하고 좋은 장소에서 스타트해서 시작했으면 저희 가맹점이 아마 지금 뭐 150개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죠. 한 몇 년 사이에 샤브샤브, 편백찜, 월남쌈 약간 이런 형태의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샤브향을 처음 만드신 마상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보는 눈이 되게 높을 거란 말이죠. 지금 흘러가는 시장을 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지금 현 상황이 전에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샤브향을 매각하기 전에 저희 거를 벤치마킹해서 뭐 별의별 샤브샤브 뷔페들이 많이 생기더니 매각하고 나서는 저건 분명히 오래 못 갈 것이다. 그 가격대 저 정도의 음식에 그 큰 규모의 고정비에 인건비에 감당이 안 될 텐데 결국은 뭐 몇 년 만에 다 이제 다 무너졌죠. 근데 그게 다시 지금 그런 형태로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100을 저희가 시작할 때마다 샤브샤브 시장이 굉장히 이제 깔아앉는 침체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100을 만들면서 실내로 이제 거제 100 상동점 같은 게 예를 들게요. 거제에 샤브향이 처음에 들어갔었지만 굉장히 장사가 잘 됐다가 또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100을 만들고 그때 상황에 보니까 그 많은 샤브집들이 다 망해서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저희 100이 들어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매출을 올렸어요. 1억 5천씩. 그래서 거제 상동, 거제 고현, 거제 아주 3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 억대씩 매출을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또 샤브 시장을 불을 지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더 가성비 좋게 무한리필로 가니까 제가 무한리필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가보면 질이 안 좋고 뭐 맛이 없고 별로 좋지 않은 품질을 사용하니까 안 가잖아요. 100을 제가 이제 무한리필로 갔을 땐 승산이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무한리필을 좀 더 변화를 시키면 되겠다. 정말 질 좋고 맛있고 가성비 좋게 만들면 왜 안 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시장에 좀 먹힌 거죠. 저희가 뭐 진짜 수입육이지만 그래도 미국산 곡물 먹인 초이스급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좋은 고기. 그걸 사용하면서 무한리필을 뭐 2만 원 초중반에 팔고 있으니까 손님들은 안 거죠. 마트에 가도 고기 그 100g 살래도 돈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2만 원대 초반만 주면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마음대로 편백찜, 샤브샤브, 월남쌈, 야채밥 다 먹으니까 손님들이 아주 그냥 뭐 몰려들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일반적인 샤브샤브 집은 뭐 여자나 주말에 가족들이 왔지만 저희는 이제 편백이라는 거를 사실은 편백을 먹으면 밋밋해요. 생고기를 찐 거니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제가 음식을 다 개발하다 보니까 이건 이러면 안 되고 무슨 소스에 어울리고 얘는 또 한국적으로 뭐 보쌈처럼 싸 먹으면 좋겠고 간장 깻잎이라든지 뭐 와사비에 싸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술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남자분들끼리 회식을 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뭐 소주집인지 무슨 집인지 몰라요. 소주를 박스로 막 먹고 회식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국물이 있기 때문에 한 잔 먹고 국물 먹으면 바로 또 이렇게 치유가 되거든요. 계속 들어가죠, 소주가. 저도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소문이 또 나는 거죠. 시장에 샤브가 다시 해도 되겠구나.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인건비들도 비싸고 근데 샤브샤브는 사실 뭐 인건비 들어가는 게 별로 이렇게 그렇죠. 이게 세 가지 박자가 좀 맞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슈퍼 초가성
가성비, 그리고 이제 점주님 입장이거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정말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이고, 고기나 이런 것도 우삼겹이나 설도나 이런 걸 좀 많이 쓰는데 지금 100은 어떤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지. 저희 취지는 좋은 고기로 소비자들한테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게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 거를 카피라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가격을 똑같이 하고 똑같은 고기를 쓰면서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질 나쁜 고기 뭐 우삼겹 그거를 싸니까 그거를 해서 싸게 해가지고 지금 시장을 많이 혼탕을 해놨었어요. 참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소비자들이 한번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되면 편백찜이든 샤브샤브든 다른 매장들도 안 가게 되는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나마 제가 무한리필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찬물을 껴얹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뭐 오래 가겠어요. 이 싼 고기를 해서 잠깐은 손님들이 오픈해가지고 와 올 수는 있어요. 그게 결코 오래 가겠습니까? 아무리 싼 거라도 맛없고 질 나쁘고 건강에 안 가시잖아요. 한번 경험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주의할 점들은 지금 막상 그 가게들이 점포들이 장사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나도 하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거는 버리시고 판단해보고 보시고 정말 과연 오래 갈 수 있는지 롱런할 수 있는지. 저희 샤브양이 2007년에 제가 만들었지만 지금도 130개가 건조하게 있잖아요. 지금도 1년에 아파트 한 채 사는 점주도 있어요. 지금 15년 17년이 갔네도 꾸준하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김치찌개처럼 월남쌈 샤브라는 걸 제가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었는데 오래가는 음식 자체를 계속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살겠다고 잠깐 어떻게 눈 감고 아웅하듯이 싸게 해가지고 당분간 확 하는 그런 건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한번 저랑 그 대화하실 때 가맹점주님 중에서 자살까지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장사하시면서 또 인생 역전을 이루신 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제가 거제 상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동 점주. 그분도 건축을 하시고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던 분이고, 한동안 그 구이 무한리필 있잖아요. 유행이 타니까 본인도 그걸 한다고 이제 지사장을 하면서 많은 투자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장사도 안 됐을 뿐더러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망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거제 상동점 사장님이 어디서 옛날에 샤브양을 만들었던 마상준 대표가 100을 만들어서 지금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분한테 전화해봐라. 그분이 한 거는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어려워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오픈을 시켜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픈하기 전 10시인가 10시 반쯤에 직원이 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왜? 그랬더니 줄을 나래비로 서 있는 거예요. 손님이 오픈하기도 전에. 마케팅을 없어요.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100 샤브 뭐 오픈한다고. 근데 물론 그 전에 몇 개의 점포가 저희가 운영하니까 사람들이 블로그라든지 100 샤브 검색을 해봤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긴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벌써 상동점이 3년째 다 돼가나요? 근데 아직도 뭐 1억 5천 매수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 동생분도 이제 하게 되고. 대표님이 예전에 이제 샤브양도 그렇고 100도 그렇고 메밀당도 그렇고 보면은 어떤 브랜드 마케팅이나 또 가맹점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시면서 가맹 사업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보통은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하고 또 좋은 상권, 뭐 안테나 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가맹점 유치를 많이 하는데, 대표님은 어떤 철학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방향성으로 그런 사업을 계속 해오시는 건지. 솔직히 말씀 철학이라든가 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타고난 끼인 것 같아요. 그냥 선천적으로 이러면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느낌? 지금도 후회하는 거는 저도 이제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요즘에 맞는 정말 괜찮고 이렇게 자신 있는 브랜드면 좀 투자를 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광고도 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마왕 양꼬치? 그 브랜드도 이번에 또 새로 기획을 하셨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기획을 하는 게 어쨌든 대표님 머릿속에 있는 게 계속 탁탁탁탁 나와서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오픈시키고 테스트 거쳐서 사업이 시작되고 이런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왕이라는 브랜드는 벤치마킹 한 겁니다. 어느 날 와이프가 SNS에서 뭘
뭘 보여주면서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보여주길래 괜찮은 것 같네. 그래서 어디 있는데 했더니 어디 있다 그래서 다음날 올라가서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네요. 올라가서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거기 먹어보고 시스템을 상당히 괜찮길래 이거는 저런 형태로 하면 가맹 사업은 하긴 힘들겠고 저거를 좀 다양화해서 체인화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마왕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비밀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헌체 카피들을 잘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마왕 같은 경우는 양꼬치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양꼬치를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삼겹살하고 뭐 돼지고기, 목살, 꼬치 종류를 좀 다양화해서 꼬치 구이하고 한쪽엔 또 테이블에 오뎅바 형태의 끓이기가 들어가요. 오뎅. 그래서 구이 무한과 약간 오뎅바의 형태의 오뎅을 셀프바에서 가져서가 오뎅 국물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생맥주까지 무한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1인당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2만 원 중후반 2만 원 중후반에 굉장히 괜찮은 구성 같은데 그런 게 어떻게 남기는 구조인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원가 분석을 다 했고요. 물론 이제 양꼬치라든가 코스트가 있어요. 키로당. 그다음에 삼겹살이나 상대적으로 닭꼬치나 뭐 오뎅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양고기보다 좀 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많이 드셔도 정주님이 마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먹지 못한다는 거를 정확한 코스트 계산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대표님은 어쨌든 무한리필 사업을 여러 번 지금 전개해 나가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한리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무한리필은 이렇게 해야지 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라고 좀 조언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말은 진짜 반드시 해야 될 게 저희도 이제 점주님들이 그 전에는 그래도 마진이 지금보다 상당히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들이 계속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러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카피 업체들이나 유상 업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경쟁하다 보니까 뭘 한 가지 더 넣게 되는 게 거예요. 뭘 하나 음식을 더 넣고 하다 보니까 원가율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점주님들이 마진이 좀 적어진 거예요. 지금 이 고물가 시대에 이 가격을 좀 올리고 싶은데 아니 지금 새로 카피해서 온 업체나 신규 브랜드들이나 뭐 여러 가지 업체들에서 오히려 얘네들은 더 저희들한테 감사해야 될 게 저희는 26,900원이었는데 얘네들은 더 쌌었단 말이에요. 21,900원. 근데 우리가 이 정도로 고수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저희 덕분에 가격을 올린 거예요. 감사해야죠. 리드 브랜드가 있으니까. 저희는 솔직히 소비자들이 부담이 갈 수 있겠지만은 부담이 가도 점주가 돈을 남아야 하니 이 가격대를 좀 더 상향을 올리고 싶은데 이 유사업체들이 오히려 음식을 더 내주고 더 뭐 이러니 남는 마진이 없어진 거예요 많이. 약간 품질을 떨어뜨리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 시장은 거죠. 완전히 지금 뭐 흐려트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00 같은 경우는 사실 재방문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로 이제 좀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게 품질을 높이고 가격대도 그만큼 조금 더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신 거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사가 좀 본질을 추구하는 본사인지 재방문을 또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품질 경영을 계속 하는 건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품질을 좀 더 높이고 가격을 좀 높이고 싶어도 업체들이 그렇게 더 싸게 더 많이 하다 보니 사실 저희는 이제 좋은 고기만을 내줬는데 물론 이제 편백찜은 우삼겹이나 삼겹양지나 설도나 이런 거 해도 우삼겹은 기름기가 많아서 오히려 부드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못 먹죠 늦게 해서. 설도는 사실 굉장히 뻑뻑한 부위고 목심 초이스 같은 게 어느 정도 마블링이 있으면서 찜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위들만 딱 쓰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고물가에 맞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다 초이스로 세팅을 다 해줘요. 왜냐하면 편백에는 목심이라든지 부채살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고 나중에 무한으로 샤브나 드실 때 그 고기 셀바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우삼겹과 설도를 세팅해놨어요. 손님이 드시고 싶으면 드시게. 그 다음에 거기도 이제 목심이고 다 있죠. 손님이 자유롭게 드시게 냅두자. 그래서 조금 그나마 원가율은 떨어졌어요. 평택에 저희가 이제 직영점을 100 얼마 전에 오픈했는데 제가 데이터를 한번 내봤어요. 평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도 첫 달에 뭐 8천 정도 올렸죠.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원가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물론 본사가 직영이지만 가맹점에서 받는 거랑 똑같이 가격을 받았으니까 원가율이 상당히 높길래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뭐야 남는 게 별로 없네? 야, 그 매장들 다 분석 좀 해서 본사 납품가라든지 퍼센트로 내봐. 그랬더니 평택이 너무 안 좋은 장소다 보니까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주류들 많이 하다 보니까 원가율이 높았고 다행히도 지금 이런 데도 잘 정말 하시는 데들은 그래도 원가율이 40% 미만 그 정도는 괜찮아요. 무한리필에서
해서 그 정도 가격. 요새 사실 무한리필 아닌 단품인 음식점도 30% 주말은 가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거의 30% 후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퀄리티가 안 따라주면 경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 조금 고집을 세우시고 나는 그래도 좋은 고기만 할 거야 하는 분은 원가를 좀 높여요. 실례로 여기 인터뷰하는 이 김포 라미니체 점주님이 고집이 있으세요. 좋은 고기만 쓰다 보니까 원가율이 좀 더 높더라고요. 점주님 얘기 잠깐만 할까요? 아, 네,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점포가 한 120평 정도 돼요. 여기서 한 1억 7천씩 팔기도 하고, 이분 사실 처음에 돈이 없었어요. 시행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여자분이신데 혼자 아기를 키우고 어렵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브랜드를 알고 나서 저희 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디다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자기 시행사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시행사에서 혜택을 주니 여기다 하라고. 처음은 여기가 아니었고 요 맞은편에 30평 정도 되는 매장 처음에는 했어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빚으로 해서 거기서 이분이 이제 박이 나신 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사실 상권이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저도 여기 처음에 100에 들어갈 때 야 이건 뭐 다 비었네. 근데 주변 세대를 보니까 세대가 이 정도에 이 정도 평수 괜찮아 오케이 해. 그 장사가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상가가 하나둘씩 채워지더라고요. 왜? 여기 장사가 되니까. 되는 게 검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옆에 가게가 좀 비어 있어가지고 이제 확장을 해서 48평 뭐 이 정도 해서 8천, 9천씩 매출을 올리게 됐죠. 그러다가 이쪽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됐는데 주인이 장사가 잘 되니까 월세를 엄청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자리가 옛날에 샤브집이었는데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돈 벌어가지고 여기 대공사에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분이 산 증인이죠. 뭐.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 무한리필 브랜드가 점주님도 어떻게 돈을 버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들도 사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 좀 난입하고 있는 아류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후속 브랜드들이 좀 시장을 흐려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은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거고 뭐 아까 카메라 켜기 전에 이제 탕후루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한 달에 50개씩 60개씩 이렇게 지금 폐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업계에 계시니까 이제 알고 계신 건데 일반 소비자들이나 예비 창업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가 진짜 좀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예비 창업자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영업이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저희도 프랜차이즈라는 본사이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템이 오래 갈 것이냐, 떴다가 사라질 것인지 가맹을 하기 전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검증을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세상에 그리고 소중한 귀중한 돈을 솔직히 가게를 창업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 몇 억을 투자해서 그 원금 회수하는 것도 힘든데 망하시면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미 창업자님들한테 저희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든지 정말 진실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거나 문의하거나 만약에 아는 사람 없으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고 싶어도 쿡 참으시고 몇 달 이건 지켜보세요. 정말 저 A권에서 장사하는 브랜드가 정말 저 후미진대에서 저렇게 팔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판단을 잘 해보시고 창업에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정말 진솔한 인터뷰를 좀 한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마음에 와닿는 게 너무 좀 컸고요. 앞으로 좋은 프랜차이즈 시장이 좀 계속 확립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